하나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 분위기가 좀 썰렁해요. 네. 썰렁하네요, 진짜. 네, 우리 샤랄라 다사네 여왕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돼서. 이래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정말. 어쩔 수 없죠. 빨리 뭔가 한 명을 채워야 되겠네요. 근데 뭐 없을 때도 괜찮네요. 굳이 뭐, 예. 하시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뭐 하면서 드립을 상상하는 하나 동안 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괜찮아요. 아니, 네. 계실 때는 그래도 좀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시리님께서 얘기를 많이 시리님 찬스네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항상 이 대화에 끼어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셨는데 소심하셔가지고. 예. 오늘 오늘은 아마 본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괜찮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어떤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요즘 같은 이 시절에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뭐 방송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어딜 가나 요즘에 밥을 먹을 때도 대중교통 안에서도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도 우리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네, 이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여러분? 뭔가요? 아이, 궁금해라. 네, 바로 치솟는 서울 집값에 음. 대해서 좀 우리도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단순히 집값만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 집값으로 인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로 인해 이제 예민해진 신경,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있다. 그 집안의 갈등도 생기고, 그렇죠. 불화도 네. 생기고, 네. 그 부분이 사실 요즘 사회적인 문제처럼 또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네. 집값이 근데 어때요? 서울 집값이 요새? 뭐 평균 이제 서울 집값이 7억을 넘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평균 7억인데 이게 집값이 오른 것 자체가 지금 서울 시내에만 지금 거의 국한되어 있거든요. 경기도만 해도 이렇게 심하게 오르진 않았는데 서울 지역만 유난히 심하게 최근에 갑자기 오른 거죠. 네. 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서울이 수도라 그런가요? 뭐 좋은데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볼 수 수도는 있겠죠. 맞죠? 네. 아니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문제고, 근데 이게 집값이 예전에는 보면 일부 지역에 서울에서도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은 네. 반포나 예전에 이제 뭐 대치동, 압구정동, 도곡동, 뭐, 예, 뭐 그런 동네가 있고, 뭐 마포나 최근에 좀 새롭게 올랐던 용강, 예, 용산이나 용산, 그런 마포. 동네들이 다 있는데, 최근의 현상은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서울 전체가 이제 뭐 강북 경매 강남을 요새, 가리지 않고 다 키맞추기 오르더라고요. 뭐 이제 하면서 싹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평균 7억 원이 넘어선 건데 이제 문제는 이 7억 원을 우리가 뭐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뭐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다. 뭐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뭐 통계에 있었잖아요. 월급쟁이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월급쟁이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일 그렇죠. 거예요, 아마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도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숨만 쉬고 살 수는 네, 없으니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물가도 오, 드립 비싸고. 좋은데요? 숨만 쉬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평균 7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뭐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주로 청취자분들이 주로 엄마 아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사는 동네 신경 쓰는 게 사실 학군이잖아요. 그렇죠. 학군과 뭐 교통 이런 부분이지만 교통. 학군이 좋은 동네 같은 경우는 평균 7억 우습죠. 우습죠. 훨씬 뭐 10억 네. 넘는 이제는 곳이 그냥 부지기세요. 네, 넘어가요. 실질적으로. 좋다고 하는 곳은 30억 뭐 이렇게도 하니까요. 30억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평당 1억이 넘죠. 네, 평당이 1억이 넘은 그 반포의 반포에 있는 고 아파트가 네, 이제 뭐 강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지나갈 때마다 도대체 저 집의 값이 30억. 안에 아마 네. 저 금칠을 하지 않았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근데 이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도 서울에 살려고 집값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위치가 좋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소형 오피스텔이죠. 거의 원룸. 규모가 작은 것도 보통 매매가가 2억은 넘더라고요. 도대체 2억, 여태까지 뭐 일은 했지만 돈을 모아서 2억까지는 모으지는 못했고 대부분 전세 같은 거는 거의 없고 월세로 대부분 많이 돌리니까 집주인들이 그래서 한 달에 월세를 50, 60 이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 그 돈을 내고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보통 월세가 50에서 60 정도 들고 거기에다가 뭐 관리비랑 뭐랑 들고 자기 식비 들고 하면은 100만 원 가량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월급에서 100만 원가량이 그냥 사라지고 그다음에 남은 돈으로 뭐 저축을 하거나 본인이 뭐 취미생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저축을 해서 게다가 또 이게 월세가 안 오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또 저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저축을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리님은 지금 싱글이시니까 네. 그런 생각이 집보다 싱글녀로서 이제 또 하나 마련하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봐도 꽤 비싸고 위치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게 되면은 역세권에다가 교통도 좀 봐야 되고 다 있고. 안전해야 네, 되고 그쵸. 그래서 그런 큰 거를 거리.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도. 그래서 몇 년 전에 나가 살까 해서 알아봤는데 그때도 너무 비싸 했는데 지금은 점점 올라가서 우리 이건 시리님은 도저히 집을 안 한 채 되겠다. 무조건 사야 결혼을 좀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월세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월세로도 살 수는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네, 투자의 목적도 심리적으로 생각하게 좀 그럴 것 되고, 같긴 해요. 그러니까 또 아직까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교통비도 지금 점점 오르고 있거든요. 예전에만 해도 한 달에 교통비가 서울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보통 한 7만 원, 8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은 10만 원이 넘어요. 교통비가. 한 달에? 네, 한 달에요.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면 이거보다 좀 적게 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시간 같은 것도 지금 맞아요. 왕복으로 네. 3시간이 지금 소요되는데 서울 시내는 그래도 1시간 이 정도면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다들 이런 거예요. 다들 이제 뭐 인프라가 워낙 이제 이 수도인 서울에 네.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다들 서울로 오려고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서울 시내에 막상 이제 공급이 살 곳은- 네, 부족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낙후된 곳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두고 또 이제 말이 많은 논란인 상태인 건데 사실 저희가 뭐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부분은 같고요. 아닌 뭐,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봐야 될 부분이고 네. 실질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네. 뭐 팩트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네, 그로 인한 그러면서. 사회 계층의 그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요게 또 상황이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었는데 막 애들이 놀고 있는데 어떠다 한 명이 뭐 집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맹이가요? 네, 꼬맹이가. 어린애가 초등학교도 안 간 꼬맹이였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들은 건 얘기를 들은 하다가 거예요. 자꾸 집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걸 듣고 그냥 애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냥 이제 상황에 조금 비슷한 상황이다 싶으면 툭 내뱉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애가 벌써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집도 없는데, 우린 집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이제 애가 들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 집이 뭐길래 도대체. 또 아시는 분도 지금 애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정도 됐는데 그 예전부터 집을 사지를 않고 계속 전세로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2년 단위로 집 근처에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집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거의 전세값이랑 집값이랑 비슷해서 이분들 생각으로는 집값이 전세값이랑 비슷하니까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잘못해서 집을 사면 손해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세를 계속 살고 계신데 이게 집값이 손해를 보겠다는 게 최근에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급격히. 이분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은 그 다음 고민이 다른 데 집을 어디를 볼까? 어디에 가서 우리는 살까? 그래서 맨날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분은 아이가 서울에 집 있나요? 네, 서울에 계신데 애들이 지금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랑 그렇죠. 거기 다 떨어지기를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웬만하면 우리 여기서 살자 해서 계속 그쪽 근처의 아파트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전전하면서. 2년마다 계속 이사 고민만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 소득은 내 자산은 그만큼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요즘 애들은 좀 사회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적응하는 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도 물론 우리도 그랬지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서 힘들어지면 그게 가족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집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주거 환경이죠. 그렇죠. 주거 환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뭐 엄마 아빠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든 어쨌든 출퇴근,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나 교통편 그리고 뭐 주변 생활 환경도 많이 보는데 엄마 아빠들 가장 입장에서는 많이 사실 보는 건 애들 학교 어디 맞아요. 보내야 되나 그리고 애들 그렇잖아요. 또 동네가 안정적이고 네. 동네 분위기를 탄다고 하죠. 어떤 친구들을 사귈 수 있나, 뭐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도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학군이 좀 좋다고 하는 뭐 아닌 곳도 또 있습니다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래 가치를 보겠죠. 그렇게 오르는 곳들은 결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제 그럼 그들은 원하겠죠. 아니 교육 환경이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엔 또 만들어낼 테니까.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안 그래도 뭐 어디서 기사를 또 봤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집값 문제가 결국 가정 불화까지도 이어진다. 부부끼리 막 그런 싸우기도 거죠. 하고. 예,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그런 얘기 많지 않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주변에서 집을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자면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네. 집값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두 처분했나요? 채를 팔고 다 팔았나요? 예. 그리고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얘기해서 했을 때 이제 아이 교육에 좋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전세로 갔어요. 근데 그 팔았던 집들이 다 두 배 이상 오른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주변 실제 지인 얘기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부부가 완전 틀어진 거예요. 누가 팔자고 했나요? 궁금하네요. 남편이요. 시기가 언제쯤에 판 거예요? 막 집값이 급등해서 한 2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렇죠. 급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팔자. 그러고 대출까지 해가지고 강남에 딱 갔는데 아니 그러면 두 채를 팔고 거기다 대출까지 해서 강남에 전세를 구한 네. 거예요? 아 강남에 아주 좋은 동네인가 보네요. 전세 가격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는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냐. 근데 그 싸우는 이유가 부동산 때문인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순식간에 올랐으니까. 네, 계속 순간의 떨어질 선택이니까.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올랐다 말들 워낙 많이 했는데 이게 떨어지지는 않고 근데 점점 오르니까. 누가 떨어진다고 한 건가요? 언론인가요? 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예, 지금이 80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정점이다. 전문가들이죠, 뭐, 네, 계속 전문가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부동산에 매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에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사실 떨어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지방에서는 왜냐면 그 올라오고. 금리 인상 부분 때문이었죠. 근데 그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내지 못하는 가구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앞두고 이제 또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뭐 여의도랑 용산을 재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팍팍 터지 이제 겹치면서 빵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굳이 하진 않지만 정치인 또는 정부 관계자 또는 지자체 고위 관계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사실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파급력을 사실 너무 작게 보고 그럴까요? 파급력 알고 흘린 게 아닐까요? 뭐 알고 흘렸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쨌든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분들이 결국에 보면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거기에 또 이제 언론들이 침소봉대하기 시작하면서 펌프질한 거죠. 펌프질. 그렇죠. 뭐 소위 저희도 말해서. 그쪽에 다 있어봤지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집 문제는 근데 예전부터 보면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다르죠. 소유를 해야 되는 또 우리가 아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뭐 미국, 일본,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집값이 워낙 원래 옛날부터 비쌌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보다는 소득 수준도 높았고 생활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집값 역시 같이 올랐죠. 그래서 근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을 소유한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해외에서 연수를 해봤지만 실제로 자기 집 인상 거의 없어요. 월세 내면서 그렇죠, 월세죠. 거의, 예. 전세라는 개념도 한국에서 사실 대부분이었던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좀 독특한 어떤 새 문화인 거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월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또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집을 그러고 가져야.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재산이라 하면 집과 차로 대표되듯이 이 집은 이거 뭐 평생에 살면서 집 하나 없으면은 집 하나 없이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집에 대한 소유가 상당히 소유욕 그런 것 강하다고 같아요. 할 수 있죠. 옛날에 이제 그 집에 대한 소유욕이 항상 강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가 이제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 월세나 이런 거 내면서 이제 그렇게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어라고 하면서 한창 사람들이 집에 관심 젊은 사람들이 집에 관심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역시나 부동산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이제 5060 세대인가요? 그쪽 분들은 이제 부가 확 늘어났는데 이제 이제 허리가 되는 우리 이제 30, 40대들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빈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집값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제 가정에도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이게 형성을 어찌 시키면서.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집값 상승은 특히 서울권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 내에서 뭐 다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인기 지역이 확 오른 거지 아닌 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거든요. 이게 결국에 보면 조금씩 올랐다 치더라도 부가 몰리는 지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조금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갭은 더 커지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또한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부모들은 사실 그렇죠. 미래를 봤을 때 다들 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내 아이는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보다 더 힘들게 살 것 같다는 그거 때문에 이제 속상한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결국에는 집값이 이렇게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 결국에는 이제 학군 따라서 가는데 학군이 좋은 곳은 더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려요. 결국에 보면 돈 더 주더라도 어차피 뭐 대출을 더 받더라도 또 그리 가서 살아야지 또 엄한 데 가서 살면 이도저도 아니다 이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네요. 이게 결국에 봤을 때 보면 사회 갈등으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다 싶더라고요. 폭등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폭동이요? 네. 웬 폭동인가요? 이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의 이 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폭동이 일어날 거다. 그렇죠. 사회적인 분노가 계속 쌓이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젊은이들은 또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네. 20대들. 요즘은 직장 구하기도 직장 구하기도 어렵죠. 힘들죠. 근데 집값은 더 높아져만 가죠. 근데 저 같아도 진짜 너무 앞길이 막막할 것 같고 더 아이를 안 낳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우리 올리브노트도 잘 될 텐데. 그러니까요. 걱정이네요. 우리 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사실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고민도 사실 들긴 합니다. 맞아요. 요즘 올리브노트를 위해서라도 좀 아니 그리고 우리 집값이 당장 안정화가 돼야 되겠네.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구매를 늘 고민하셨잖아요. 수년 전부터. 이런 개인적인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어디다 사신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요즘 집값 상승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네, 편해요. 그렇죠. 근데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신경 어떻게 안 쓸 수가 있나요? 네, 주위에서 누가 집을 샀는데 뭐 몇 달 안에 뭐 얼마가 올랐다 막 이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딱 기본적으로 요게 있거든요. 집 한 채 가지고는 재테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재테크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 실수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는 근데 거고. 제가 계속 거기에 살 거면 이제 팔고 차익이 주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팔고 내 수익이 통장에 딱 들어와야 그 차익이 그렇죠. 그래야 그게 이제 내 돈이 되는 건데 계속 그냥 깔고 앉아 있는데 아니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 다음에 그 실수요죠.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쵸. 더 싼 집으로 가.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내가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의 학교도 이제 이미 이제 마음에 정한 곳이 있고, 집 근처로. 그리고 이제 회사도 가깝고. 저는 멀리는 출퇴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바꿔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다면 이제 주거 환경을 굳이 먼 곳으로 옮기지 않고 예, 현재 그렇죠. 있는 곳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어쨌든 뭐 경기가 항상 이제 계속 쭉 이제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진정된? 꺾이기를 살짝 꺾이기를 또 기다리는 건가요? 기다리면서 또 10년 이제 기다리셔야겠다. 열심히 돈 벌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서 그때 이제 사보려고. 왜냐면 이게 어차피 뒤늦은 거를 잡았다가 또 그게 이제 상투 끝. 근데 그게 현명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최근에 보면 매매 가격이 오른 거지. 호가가 그러니까 오른 호가도 거지. 오르고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도 뭐 늘어났죠. 그러니까 높아졌죠. 전세 가격은 딱히 오르지 않았어요. 전세랑 월세는 네. 조금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거나, 치면 전세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돈을 크게
투자자들 그게 없어요. 네, 그렇죠. 집값 상승이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두 채, 세 채 되면 뭐 내가 이게 굉장히 뭐 인생이 바뀌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옆집 언니는 그런 생각인데 대다수의 분들은 집 한 채를 마련해서 그냥 평생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사 안 다니고 주인이 그게 있는 올려달라고.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집을 그냥 사고 대출을 안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대출을 어느 정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메꾸고 하면서 허덕이면서 과연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을 소유함으로써의 만족도는 있죠. 아, 그럼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요. 내 집을 가짐으로써 주변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맞아요. 소위 말해 그것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애들이 워낙 맹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저도 어디 그게 살아? 걱정이긴 해요. 그 너희 집이야? 요즘에는 하잖아요. 자가와 전세를 아이들이 네. 구분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마치 그게 속상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렇죠. 아이한테 엄마 아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상처받게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동의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 집에서 살다가 근데 그 집을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살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소위 말해 너 어디 가면 집을 사서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혹은 뭐 당장에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를 사는 건데 마치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새살이 옛날 새빵살이 하듯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괜히 아이들한테까지 전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네 부모들의 생각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에 연연해서 막 너무 우울해지면 그게 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약간 얘기를 전환해보면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나중에 배우자 짝을 만난다고 하면 집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확실히 편하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네.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주위에서 들으니까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들을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출발이 다르면 네. 갭이 점점 커지니까. 그게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도 어디에 점점 더 있냐? 어려워지겠네요. 남자 만나기가 이거 집 있는 남자를 골라야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있냐, 지방에 집이 있냐도 그렇죠. 차이가 크고. 서울에서도 어디 있냐.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집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중에 강남에 집이 있냐, 아니 뭐 목동에 있냐, 뭐 마포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그냥 서울에 집이 서울에 집이 있어. 이러면 네. 다들 서울에 집이 좀 있어. 사나보다. 서울 뭐 도봉산 끝자락에 집이 있어도 서울에 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서울 성이 되겠어요. 네, 서울 성. 인서울이니까. 서울 성이 되겠네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도봉산 자락에 있는 아파트도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오르는 폭이 근데 그분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생각했던 높지 않죠. 것보다 네, 오르면 강남 됐죠, 오르면 생각하고서 우리도 저렇게 많이 오르겠다 했는데 우리는 많이 안 올랐네 했는데 거기는 올랐잖아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외곽 지역 경기도나 인천 이런 지역은 떨어졌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걸- 우리 시리님은 또 인천에 사시잖아요. 네, 그 유명한 인천에 사는데 네. 서울 집값 얘기 들어보면은 저 돈으로 인천에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 이 서울 집값 상승 사실 맨날 언론에서 떠드니까 전국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네, 다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특히 좀 서울에 직장을 다니시고 네.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네, 생기나요? 느껴져요. 네. 왜냐면 인천에서는 아무리 해도 뭐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고 해도 뭐 재개발돼서 뭐 집값이 오른다고 쳐도 그 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어터 하셨네요. 정말 없고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뭐 경기 안 좋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집값 떨어지죠. 올라가지 않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고 한 곳은 뭐 송도, 신도시 이 정도인데 신도시라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약발이 많이 받거나 하는 건 없고 생활만큼 올라가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아직 신도시 자체가 신도시니까 인프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뭐 살고 먹고까지는 되는데 뭐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병원이나 기반 시설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 사는 분들도 좀 살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불편해서. 그 아니면은 뭐 서울에 집 갖고 있다가 뭐 인천이나 뭐 송도나 그런 데 신도시니까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면 서울 집값 오르면 배 아픈데 네. 맞네.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오르거든요. 거의 떨어지만 떨어졌지 올라가질 않으니까 서울은 무슨 뭐 근데 이런 집값 상승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뭐 조만간이라도 인서울을 하실 생각은 드나요?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어떻게든 들어와야겠다. 왜냐면 인천이나 다른 쪽은 안 오르는데 서울은 그나마 그래도 오르니까. 안 오른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오르니까 하는 게 유리하다 생각을 하는데 집값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높으니까, 올라갈 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려는 이유는 이제 뭐 돈 때문이야 아니면 뭐 혹시라도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투자의 목적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어차피 회사를 지금 서울로 다 다니고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 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가족 계획은요. 누가 있어요? 가족 계획을 하죠. 가족 계획은 그렇죠. 좋은 아니 서울에 일단 온 다음에 서울에 네. 집 있는 남자 만나는 서울에 거죠. 지는 남자랑 네. 참 좋은 계획이네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또 서울에 살게 서울 한다. 사람. 그렇죠. 아니 이제는 표를 이제 표딱지를 서울 사람 붙이는. 진짜 중요하게 됐어요, 진짜. 네. 아니 이게 저도 지방에서 올라온 지 몇십 년 됐지만 살면서 보면 이 삶에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뭐 집값이 오르고 저도 이제 실수요자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면 사실 뭐 오르긴 해서 뭐 기분은 나쁘지 않죠. 집값이 오르네. 그렇죠. 근데 뭐 당장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이걸 뭐 투자의 개념을 생각해서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팍팍하게 뭐 지갑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비싸요. 많이 올랐죠. 게다가 인간들이 다 몰리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는 몰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너무 길이 많이 막혀요. 네. 저희 아파트 근처에 새 아파트들이 아주 많이 생겼거든요. 네. 여기가 진짜 길이 안 막히는 동네였는데 이제 근데 이게 그 동네만의 비단 문제가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고요. 서울이 다 그런 거예요. 주차하기도 어려워요. 저거 차들 때도.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살면서 과연 이런 가치가 내가 삶의 가치에 있어서 이게 진짜 만족도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이나 이제 생활 인프라 때문에 근데 살지만. 지방에서 잘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형이랑 같이 다 서울로 왔잖아요. 예. 예. 그 지방에 있다고 해도 올해는 다 오게 되지 않나요? 지금 생각은 이 집값이 더 오르면 진짜 그냥 한 번씩 하는 생각이 팔고 지방 내려가서 살면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진짜? 땅까지 뭐 제가 재산이 많지 않아서 땅땅은 아닐 텐데 하지만 더 환경이 그래도 좋아지잖아요. 네, 너무 넓은 곳에 잘.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제 뭐 학군 하지만 그 학군에서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공부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잘 산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그런 확률상으로 높았죠. 어찌 보면 명문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좋다라고 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뭐 대기업을 취직한다던가 고위 공무원이 된다던가 뭔가 이제 확률이 높았고 실제적으로 사회 내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둘이 보면은 물론 우리 국민 저를 포함한 국민의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아니 서울에만 이렇게 옷을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요새 혼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울에 살다가 서울 밖을 빠져나오면은 다시 서울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매우 거의 어렵죠. 불가능이 그 가깝다고. 불안함도 있죠. 예. 네. 그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더욱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외로 또 위례 신도시나 뭐 이런 데로 가신 분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게 근데 거기 집값은 좀 안 올라요. 그래도 만족도 높게 사는 분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서울 외곽, 뭐 하남시 말씀하신 위례 신도시는 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 좋죠. 상대적으로 시 내보다는 사람들도 덜 몰리고 뭐 주변 환경도 자연 환경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네,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이제 핵심은 이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몇 년치의 연봉을 이제 벌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로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이잖아요. 안 될 확률도 높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잡아 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서울에 뭐 좀 인기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거 잡아 놓으신 분들은 꾸준히 뭐 수익을 얻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게 뭐 평생 전반적인 그렇게 문제 같아요. 네. 재테크 수단이라는 게 사실 지금 뭐 주식이나 뭐 펀드, 뭐 예금 큰 기대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 광풍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보면은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또 투기 세력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이걸로 굴려가지고 세 받고 이거 팔아서 차익 남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수단으로 가장 어찌 보면 정확한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수단이 그렇다는 돼버리니까. 생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고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을 더 네. 굳히게 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런 단기간에 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어떻게든 피해 나갈 여지를 누군가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또 법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메워놓듯이 이것도 계속 반복이겠죠. 만약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걸 또 피해가지고 어떻게 또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그럼 또 그걸 막고
근데 그 와중에 버는 사람들은 또 계속 중간에서 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정말 가족과 함께 그냥 단란하게 집 한 채 구해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집값 상승은 확실히 그리고 이게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다들 이제 집만 보고 이제 살게 되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창 우리보다 조금 늦은 세대들이 보면 꿈이 공무원인 세대였잖아요. 왜냐하면 이 IMF와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게 나타나면서 이제 실직자들이 많아지면서 무조건 안전한 공무원이 되자. 이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다음 애들은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고 이제 또 크는 애들은 집 있는 사람이 집만 집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진짜 이게 꿈이 될 수 있어요 또. 아니 요새 애들은 되게 구체적이더라고요.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 집 있는 게 꿈이에요.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슬프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우리가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뭐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게다가 갈등 자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뭐 해답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가정 내 어떤 집 문제로 인한 불화 이런 최대한 말을 안 꺼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말을 안 꺼내는 네. 하지만 뭐 사는 집 혹은 투자로서 그러니까 집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있을 때는 이제 최대한 아이가 없는 곳에서 얘기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건 사실 막막한 문제죠. 뭐 결론이 없네. 결론은 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뭐 상의를 해서 결론을 짓고 하려면 행동을 빨리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부부가 같이 지는 걸로. 그렇죠. 네, 누구 하나의 탓으로 미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부부가 서로 얘기하에 판단은 어쨌든 네. 공동으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씁쓸하네요. 맞아요. 요새 어깨가 이런 무거울 거예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진짜 가정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정말 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10년을 번 것과 돈 번 것보다 최근 2달 사이에 집값이 오른 게 훨씬 본인의 집 아니요 남의 집 남의 집 오른 게 훨씬 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씁쓸하네. 30대 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니죠? 네, 뭐 저희 남편은 뭐 그런 생각 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다행이네요. 항상 자신감에 충만하신 분이라. 좋은 거죠. 자신감 없는 네, 것보다는. 그렇죠. 오늘은 사실 뭐 결론을 내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거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네. 얘기예요. 우리가 뭐 그랬으면은 지금 뭐 어디 다들 뭐 집이 갖고 있겠죠. 여기서 녹음 안 하고 가서 이제 좀 땅 부동산- 보고 있겠죠. 그렇죠. 집 사이지. 뭐 명품백 들고 선글라스 끼고 집 보고 있겠죠. 예상을 하기는 어려웠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최대한 서로 가족들끼리 상처를 받지 않고 뭔가 좀 다음 기회와 뭐 이런 걸 노려보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회는 또 올 수 있어요. 기회는 그리고 생각지 않게 옵니다. 근데 막상 기회가 오면 잡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죠. 네. 오늘은 결국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내자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 최근 워낙 이슈가 되다 되고 보니,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썰을 한번 일종의 썰전이었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조금 생각하고 이제 그 아이들 없는 곳에서 집안 경제적인 얘기는 하는 게 그래. 좋지 않을까라는 열심히 생각이 일하고요. 뭐 언젠가 또 아이고 우리는 이제 또 살 날이 또 기회가 많기 있겠죠.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오늘도 또 파이팅 해야겠네요. 네, 힘내고요 우리. 네. 우리 시리님도 이제 곧 우리 회사 근처로 올 수 있다고요. 인서울을. 네. 인서울 파이팅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투가